위로처럼 돈이라도 좀 더 몇십만 원이라도 그 조금 더 이렇게 마음 덜 상하게 한 50만 원이라도 더 챙겨서 위로해서 좋게 부드럽게 보낼 수 있겠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공부 삼아서 안 내보내시고 공부하려고 내가 이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해보자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조금씩 편해지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됐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분이 더 많죠, 사실.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귀하게 내서 키우면 이제 얘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삼아야 돼. 얘한테 내가 답답함이 나올 때, 짜증이 나올 때, 그 짜증을 공부 삼고. 지금 성 원장님이 누구한테 짜증 내거나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은 기세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찾아보려면 매우 찾기가 드물 거예요. 도인님한테 아니 도인님한테는 할 수 있어. 그 다른 사람한테는 다 못하고 집에서는 할 수 있어. 집에서는 그것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긴장하고 다 관리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아마 일주일에도 한 번도 안 낼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멋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것을 자기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실력이 지금 많이 높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에 버럭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만큼 진급해서 그것을 많이 향상한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회원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섬세한 공부를 그냥 좋게만이 아니라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얘가 좀 경계선 장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그것은 안지가 오래됐어도 아는 거하고 딱 지금 내 일로 딱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이게 딱 나올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얼마나 내가 알아차려지나 내가 공부가 상하지나 이제 딱 지금 매일 스승님을 앞에 모셔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딱 모셔놓고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많은 것이 가정일 수 있고 또 직장일 수 있고 자기가 매일 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속에서 그리고 매우 사랑이 깊을 때 내가 자꾸 예민해져요. 자식한테 부부간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내가 다 받아들여지는데 남편한테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내한테 무엇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 직장에서 회원을 통해서 이제 내가 베푼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애를 돌본다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면 그거는 큰 걸 놓치잖아요. 원래는 높고 낮고가 없구만. 나는 원장이고 나는 다 사회적으로 알아주고 얘는 모자람이 있는 애 내가 그냥 그래도 견디고 그냥 내가 좀 자비심을 가지고 돌봐줘야지 이러면 그 속에 중요한 독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어떤 거는 진리적으로 놓치는 것이고 얘를 진리로 못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끌리는 건 괜찮아. 끌려서 내가 경계 때마다 얘를 비난하는 마음이 나와도 괜찮고 무시하는 마음이 나와도 괜찮다. 그건 자연스럽게 경계 따라서 근데 그 분별이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아이고 얘는 참 자꾸 얘는 경계선이지 자꾸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나한테 속는 거야. 얘가 지능에서 그 점이 있다고 해도 얘가 마음에서 원래 장애가 아니잖아요. 얘 심지가 원래 장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얘를 장애로 보면서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어리석음을 빠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는가, 얘를 통해 내가 몇 번이나 하루에 마음이 챙겨서 얘를 보는가 하면 얘를 보는 것 자체가 유문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살아있는 경계를 살아있는 스승님, 나를 공부시켜주는 매우 대단한 스승님하고 내가 같이 모시고 삽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성원장님이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반가워요. 역시 바보네. 이런 말 튀어나오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씨 역시 안대로비 머리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 내가 지금 깎아보니까 그렇게 끌려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조절이 안 되고 늘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때로는 경기 따라가다가 이렇게 끌려서 무시가 되든 비난이 되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로 정리하면 그건 아니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끌렸구나 안 끌렸구나 이렇게 끌리는 공부로 가야지.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잘했네 잘못했네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마음이 뭐가 맞고 틀리고예요. 다른 분 하실까요? 좋아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만나셨을까요? 이번 일주일 안에 만나신 경계 특별한 게요. 이제 사실적인 걸 갖고 이제 한번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아주 심지어 영국 성공의 신부님들이 저희 큰 스승님 장산정사님 계실 때 총부로 합수 훈련 왔어요. 멋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 성직자들이 다른 종단에 가서 개별적으로 가서 마음공부 훈련을 받는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참 천주교 위대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갓 40살 넘었는데 제가 천주교 잡지, 동양 잡지 글을 써달라고 해서 우리 딱 원강지만 해요. 책 조금만 해. 근데 거기 그 작은 책에 4페이지 써졌는데 그걸 보고는 교직원들을 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교직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감할 때인데 그럼 교감 선생님이 주례하세요? 주례 아니죠. 그러면 주임원만 보내고 와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껏 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장 수녀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반가우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합숙 훈련을 했어요. 1박 2일. 그랬더니 그 부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자기 챙길 사람하고 한 10명 남짓 그 사람만 딱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더니 이야 이거는 안 해야 될 사람이 없네요. 누구나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참 몫이 좋네요. 안 해야 될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볼 때. 야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이런 스윙이 있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교장 수녀님들이 천주교 학교들이 많으니까 교장님 수녀님들끼리 또 모이는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이제 흔한 말로 나발을 불죠. 야 이거 좋더라. 그러니까 다른 조합교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고 한 학교는 중고등학교 교장 전체 교장 수녀님이
교직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100명을 다 해달라고. 참, 나 이렇게 통 크게 하는 거 보면 저 교장을 올해 이제 나중에 교장을 올해 11년을 해서 그러게 어려워요. 조그마한 그 대안학교에서 하루 종일 교사들을 그 시간 다 내서 하기 어려운데 일반 그 중고등학교에 그 부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교직원 전체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10명이 들어가가지고 강의는 제가 하고 강의는 뭐 100명이 해도 제가 혼자 앞에 하는 거 강의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더 신나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10명이 같이 들어가서 분담 감량할 때는 10명씩 해가지고 딱 10팀을 나눠가지고 분담 감량하고 다시 또 강의하고 이렇게 했더니 또 천안에서 그 독자여자 중고등학교도 거기도 그 합숙하면서 해달라고 소수로 이렇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하는 이분들의 실력이 그러니까 참 저렇게 학교 운영을 하니 학교 신뢰를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겠고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공의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하냐 공부는 유치원생처럼 해야 되니까 유치원생처럼 이 구체적인 사실에 그야말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 이 나한테 일어나는 사실적인 그걸 가지고 해야지 품위 있고 멋있는 건 얘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그걸 내가 찾아가야 돼. 유치원생처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공부인 신부님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좋은 글소리도 나옵니다. 품위는 이것은 유치하게 아니 다른 분 아니 이렇게 저는 뭐 생활 갖다가 같이 다른 사람 타인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네. 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뭐 크게 뭐 이거 뭐 가족이 아니면 크게 뭐 부닥치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생길 수가 많이 좀 갈궈주세요. 경계를 좀 자꾸 드려보세요. 당신 경계가 없다며? 경계 없어서 공부하기 어렵다며? 경계는 많이 일어납니다. 실상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다고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제가 제 생각으로 이게 만장공부가 업을 갖다가 이제 사면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 업을 자꾸 사고 성과를 만드는 업인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 연습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아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내가 소화를 갖다가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실상 이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내가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탁 하면 우리가 오토매틱이라는 말을 갖다 표현하는데 딱 어떤 계기가 일어났을 때 이게 탁 흘러내리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쳐야 하자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됐거다 내가 안 맞다 이게 왜 일어날까 이게 이제 저는 최고 고민인데 근데 엄청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좋아요. 또 다음 주에 그것이 내가 찾아주고 만나질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타님처럼 손 들고 조용 이렇게 자꾸 저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까요? 조타우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 이제 교리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마음 공부는 처음인데 오늘 이게 오는 자리도 마음 공부를 한다 그렇고 또 생각지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하시는 분을 믿고 그냥 화면교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자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제 성향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네.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할 때는 네.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절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간다 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부를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도반님들이 네. 저는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였고 지금 너무 대단한 공부심으로 다들 공부를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걸 느꼈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제일 경계는 우리 네. 교무님이에요. 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뢰하고 좋아하고 많은 것을 받고 싶은 분이 교무님인데.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무님이 요번에 이사이동이 있어갖고 새로 오셨거든요. 네. 새로 오셨는데 그전 교무님이 이제 저희들은 9년을 살았는데 9년을 살았는데 제가 정말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네.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새로 오신 교무님이 네. 가신 교무님하고 180도 다른 교무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을 우리 이제 그 가신 교무님이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도 네. 20달 후에 전화 통화를 하자. 네. 그게 이제 그렇죠. 제가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게 그래요. 아, 그냥 눈물이 나요. 그렇죠. 눈물 나죠. 맞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서로 적응기가 필요하니까.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그게 이제 적응기가 필요하고. 도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음. 바로 연락 못 하고 이제 그 친하고 신뢰하고 좋아한다고 자꾸 이제 가신 교무님이 연락하게 되면 중심을 못 잡겠으니까 몇 달은 연락하지 말자 같이 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교무님이 연락을 못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교무님이 너무 다른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 그랬는데 이제 그 교무님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경계는- 교무님을 맞추는 수밖에 없고. 경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와지는 것이라 예. 그걸 내가 내 입맛대로 되는 교무님을 늘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그랬는데 이제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한국 속도 겹치는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신 교무님하고는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그 모습만 본 것 같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교무님하고의 어떤 모르던 부분을 차차 또 알아간다는 네, 생각으로 그래요. 그냥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성당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제 교무님이 이렇게 우리가 해가 왔던 어떤 습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전임 교무님하고의 그 습에 이제 못 미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때때로 말씀도 드려서 이제 수정도 하고 이렇게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그래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번 주일날 가서 교무님한테 이런 걸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냥 교무님만 바라만 보고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쟤를 봤을 때 제가 이 교무님하고의 인사이동뿐만 아니고 네. 쟤를 봤을 때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 제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가신 교무님에 대해서 오신 교무님을 제가 마음속에서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사님이 의리가 강하신 것 같아요. 한번 딱 믿으면 그냥 그대로 하지 뭘 그냥 이렇게 머리로 재고 막 이런 거 덜 하고 그냥 이렇게 믿고 살고 하는데 가신 분이 그렇게 탁 믿어져서 그냥 이렇게 머리 안 써도 탁탁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통하고 알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됐는데 그거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워낙 경계가 많아지잖아요. 경계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목소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겠지. 박수 쳐주세요. 좋고 나쁨이 없으면은 그것을 공부 삼으면 내가 굉장한 성장이 되고 공부 삼을 줄 모르고 이제 기준만 가지고 하면 이제 내가 막 감금이 돼서 그냥 지옥이 돼요. 이게 공부거리가 많은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고 다가서느냐, 활용하느냐, 경계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내가 이걸 공부로 삼아가느냐, 과거에 내 기준만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많이 틀리니만 하고 있으면 내가 상대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이중 삼중으로 손해. 이제 그동안에 공부도 아마 누구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성실히 교당도 자두 활동도 많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쁘니까 얼마나 호흡이 잘 맞으니까 뭐 무엇이라도 그냥 내가 힘을 다 못해서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멋이 싫으면 자꾸 안 하고 싶어서 이제 뭘 해도 말이 안 통하고 가까워 하면 이제 슬슬 물러나고 싶고 그러다가는 아예 억지로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가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내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사없이 받쳐졌는데 지금은 그냥 자꾸 눈에 걸린다.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나와지게 싫은 마음이 나와지게 그럴 때 원래는 싫고 좋음이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묘하게 싫은 마음이 나오네.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 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묘하게 싫은 마음이 나오네. 그러면 그렇게 묘하게 싫은 마음이 나오는 걸 자꾸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자꾸 그것이 그 기준으로 내가 많이 이거 있구나. 근데 그 기준을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해요. 그래도 주타원님이 낯선 것을 해도 이것이 이제 인연이어서 왔다가 한두 주 해보고 안 할 수도 있고 저 굉장히 유익한데 하면서 더 기쁘게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거 맞고 틀리고 아니라 묘하게 그것이 막 재밌고 맛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탁 봐도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마땅하고 싫으면 이제 자기가 안 오게 되죠. 그것은 그 시절 인연 따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묘한 게 제가 올해는 공부 표준을 경계를 느꼈을 때, 알았을 때 멈추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표준을 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또 분위기를 만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막 경계를 하는 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경계를 할 때 마음이 탁 멈춰지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자꾸 내 마음으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살이 밝아져요. 뭐에 걸리는가 자꾸 이제 공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정전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을 느껴지면 자꾸 이제 그것을 배운 것을 내 구체적인 생활에 응용하려고 해요. 한다 하더라도 대중을 잡아보자. 끌리는 거 보자. 그날 여기서 배운 걸 또 일주일 동안 자꾸 써먹어보려고 응용해보려고 또 하다가 응용하는 것을 또 가지고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이제 맨날 내 거 다 발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상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 거 하면 또 그 다른 사람 거 하는데도 또 내가 알아지고 깨쳐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이지? 그걸 바라보는 것을 이제 마음이 어떤 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을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뭘 보고 확인해요? 거울을 보고 진짜로 묻었으면 닦죠. 손으로 닦거나 휴지로 닦거나 손수건으로 닦거나 이거 안 되네? 그러면 가서 비누로 닦죠. 그러니까 대봐야지. 대놓고 봐야 내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대조예요. 시행품 일장에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대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질 때까지 대조를 하라고.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분별이 밉다 싫다는 분별도 없다가 이렇게 분별이 싹 있어지고 싫은 마음이 쏙 나오네. 안 싫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무님이 싫은 마음이 나오거든 원래는 싫다 좋다 분별이 없었나? 정말로 그랬나? 내가 오늘 교무님 만나기 전에 아침에 밥 먹을 때 어땠지?
형님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아침에 맛있게 식더라고 먹었네. 근데 어떤 행위를 보자마자 싫은가, 어떤 행위를 보면서 내가 싫은 마음이 나는가. 그래서 이제 무엇이 싫은 마음을 나오게 했는가, 어떤 것이 경계가 되어서 이 싫은 마음이 나왔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봐야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분별도 없던, 싫다 좋다는 분별도 없다가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이 경계가 돼서 내가 이렇게 쏙 싫은 마음이 나오구나. 이 분별이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것을 잘 보는 게 이제 대자리, 소자리, 대, 소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이게 변화되는 게 유무자리고. 그래서 분별도 없던 대자리를 보고 경계를 따라 있어진 소자리도 보고 이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유무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로 경계가 많으면 그걸 훨씬 더 많이 대조를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힘은 드는데 힘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힘이 드는 게 힘이 들지 않고 우리가 힘이 길러질까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야 힘이 들어와요. 힘이 몸에 하나도 힘이 안 들면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근력이 정도인데요. 그렇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당장은 편하지만 편하고 계속 편하게 누워만 있고 힘을 하나도 안 쓰면 당장은 좋은데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나가죠. 근데 자꾸 와서 힘들게 운동하고 걷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힘이 드는데 그걸 하면 당장은 힘이 드는데 힘이 길러져.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이게 좋고 싫고가 아니라 좋으면 좋은 것을 공부하고 싫으면 싫은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그것을 공부할 때가 돌아와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내가 하루 10번이 경계가 왔으면 그 중에 내가 지금 2번이 대조가 됐냐 1번이 대조가 됐냐 1번이라도 대조를 할 줄 알게 되면 아 이거 맛이 있네 도움이 되네 더 이롭네 이것을 느끼면 자꾸 하고 싶어요. 이익이 되면 기뻐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봤더니 이롭고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지혜로워지게 이것이 정말로 그러네. 맛을 봤더니 맛있으면 먹고 싶은 거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을 수 있고 맛있으면 먹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수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교우님 경계도 공부를 내놓고 얘기할 수가 있지. 또 행여 우리 교우님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많다 보면 지금 나한테 강하게 와져 있는 경계를 못 내놓고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교우님 욕 안 먹기만 하려고 우리 도당 욕 안 먹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게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공부심으로 진급하고 아니 그 교당이 부처 실력이 큰 사람이 자꾸 많을수록 그게 대종사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럴 때 그곳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만큼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오시니까 이제 이게 산이 높으면 뭐가 깊을까요? 골짜기.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오시니까 이제 이 골짜기가 깊어져서 힘들게 또 오래. 그것을 조금 더 폼나는 말로 법고일장, 마고일장 그러잖아요. 법이 한자가 높아져. 지팡이 하나만큼 높아지면 묘하게 마가 그렇게 또 전에는 그냥 교당만 가면 신나고 좋던 것이 근데 교당에 갈 때마다 아유 오늘은 뭔 일이 있나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정말 때 맞춰가지고 그렇죠. 3월 달에 이 3월 달에 지금 제일 지금 네. 경호님하고 우리가 지금 정말 깎아지는 왜냐면 네, 할 내가 일이 많죠. FM이거든요. 그래. 매사에 네, 진짜 네. 정성심 그래, 있고 그래. 공부신신 다 그래. 있는데 네. 이 3월에 지금 이 9년 때 맞아요. 경호님하고 이제 그래, 사실은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은 둘이 다 네. 경계가 많지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이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죠. 예, 정말 진짜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 주타원님 내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봐왔는데 네. 정말 FM인데 네. 좀 이 망공부를 알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경계가 있어야 그것이 예. 좋고 맛있어.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또 같은 경계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교단이. 그러네. 그러니까 같이 진짜 일치월장돼서 살리는 공부를 만났다. 좀 재밌는 거지. 좋습니다. 네. 제가 요 지난주에 주신 책들을 네. 드리다 네. 경계라는 걸 개념을 좀 보셔서 아, 요 책자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항상 보면 흔히 우리 성경적들을 얘기하는데 네. 긍정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네. 모든 경계가 공부거리인데 네. 좋든 싫든 네. 긍정은 열어지는 마음이 열어지는 경계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마저도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될 건데 이 자체가 깨어지는 마음이 제가 이게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어, 긍정이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는 다 별 의미가 없어 공부 보이고. 자체도 뭐 그럼 굳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해야 되나 그래.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오시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원장님이 이제 목이 힘들어할 때 됐잖아요.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내가 뛰어댕길 만큼 뛰어댕겨봤다. 나도 누구한테 안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알고 있고 해봤다. 그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죠 있지 그런 마음은 이제 뭐 일어났거나 네. 돌이켜보면 내가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을 네. 그거는 그러니까 교당에 가봤자 뭐 별거 없더라고. 교당도 안 나가보시고. 네. 나는 교당에 안 나와보신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반갑더라고. 교당에 가서 별 게 없으면 안 가야지. 뭐 교당을 위해서 가요? 근데 두 분은 가셔야 돼. 두 분은 공부하러 가셔야 돼. 이제 그만큼 진심으로 열심히 정성 이렇게 해왔는데 요때 갔다 오면 아 여기 진리가 나를 더 키우는구나. 진리는 사람을 키울 때 주었다 뺏고 뺏었다 주고 하면서 키우지 그냥 주기만 하지 않아. 잘하면 사람을 더 키우려고 하면 건강으로 뺏어가든지 돈이 확 몇 억씩 나가게 하든지 명예에 손상이 가게 무슨 일이 그 몸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슨 일이 뭐가 올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던져 주어서 이것을 얼마큼 소화를 하는가 이렇게 뺏어간단 말이야. 그랬다가 또 잘 뺏기면 이렇게 뺏길 때 잘 뺏기라고 그랬어.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럼 또 줘. 주었다 뺏고 뺏었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또 이제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것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것도 없고 무대가 이제 흔들려서 멋있게 그런 것도 없고 공부에 갱년기가 오는. 그렇죠. 예, 이제 저처럼 신나게 즐겁게 막 맛있게 막 이런 것이 또 힘들어 해야 돼. 힘들어. 암에 걸리고 난 사람들은 걸리고 나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걸리기 이전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반갑다 이 말이지. 이렇게 무기를 가든 아무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든
그것도 그런 줄만 알아줘. 그 역시도 네. 어. 지금 그게 스스로 자책 역시나 자책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시들에 와야 될 것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간 세월 보내도 되나 하는 마음도 그렇지. 부수고 나오고 네,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한 거 나오고 내가 이 시간을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데 이렇게 불 붙은 것이 머리에 불 붙은 네. 것이 공부하라 그랬는데 네. 이건 뭐 공부가 뭐 그렇게 뭐 끝난 사람도 아니고 네. 완성된 사람도 아닌데 네. 완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래가 보내 이 시간 보내도 되나 싶어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런데도 뭘좀 여기 잡아보려고 하면은 또막 땡기는 게 없어. 괜찮고